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는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임성근 사단장이 일단 불송치 하기로 이제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인 이종호 대표 이름이 이제 풀네임으로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 이종호 대표가 로비를 했다. 누구를 통해서? 김 여사를 통해서. 요거와 관련된 이 루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 대통령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전혀 사실 모르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종섭 장관도 전혀 이런 사실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 다시 한번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가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야, 참 이런 인간이 무슨 당 대표를 연임한다고 참 기가 막힌 것이죠. 배지를 달았어요. 대한민국 태극기 배지를 달았는데 옷에 배지를 뒤집어 달았어요. 이거, 야,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이거 종북 좌파, 이거 수상하다. 이거 뭐, 이 뇌가 말이죠. 이거 완전히 사회주의대로 무장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랬는데, 아니, 이런 당대표, 범죄인, 단군 일의 최대의 범죄자, 윤상현 의원도 그렇게 주장했더구만요. 이런 인간이 이제 태극기까지 뒤집어 달아요. 그러니까, 태극기 뒤집어 달았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태극기가 어떻게 달아야 반듯하게 다는지도 모르는 인간이에요. 기본 상식이 없는 인간이 바로 이재명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이화영 재판, 지금 이 9년 6개월 선고했는데 검찰이 열불이 나 있죠. 왜냐하면 이화영이 수사한 사람을 갖다가 얼마나 그래도 수사를 잘했어요. 다 인정받았잖아요, 법원에서.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탄핵에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이게 보복 탄핵인 게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수원지검에서 요거를 기소 딱 하니까 바로 들어온 게 탄핵이에요. 그동안에는 이제 수원지검에 가서 이화영 재판할 때마다도 아각거리고 소리만 질렀죠. 집회 시위만 했죠. 그리고 수원지검장 나오라 고함만 질렀지. 자, 그랬는데 이재명이를 딱 기소하니까 바로 탄핵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 너희들 정신 차려. 우리가 너희들 잘라버릴 거야. 딱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탄핵이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정말 그냥 형사처벌로 갖고는 안 되고 아예 직을 싹 잘라버릴 때 그러니까 악의 실을 뿌리 뽑을 때 내놓은 안이 탄핵인데 요거를 갖다 들이댔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핵을 들이대니까 이제 당연히 제대로 검찰이 칼을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 재판에서 위증한 인간들 요 3명을 무더기로 전부 위증교사죄로 기소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예. 무더기 기소 사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상 일찍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두관이가 이게 폼으로 출마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강변하고 있고요. 오늘 노무현 이 봉화 마을에 가서 묘소를 참배해서 결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이제 이 대통령 시대 이 긴급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거는 공지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익명으로다가 누구를 취재해서 낸 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갖다가 굉장히 지금 엄중하게 보고 있는 반증이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뭐 강력히 대응이 법적 대응이죠. 예, 자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발표하고 나왔는데요. 자, 이거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이 녹음 파일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이걸 누가 공개했느냐? 김규현이가 공개했어요. 김규현이는 누구냐? 이번에 이제 김동아 변호사한테, 대장동 변호사한테 서대문에서 출마를 하려다가 이 경선에서 탈락된 그 사람이 김규현인데, 김규현이가 이 박정훈이 변호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녹취 파일을 까면서 그 깐 내용 중에 보면은 내가 임 사단장에게 절대 사표 내지 말라라고 했어. 내가 VIP한테 얘기를 했어.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VIP가 지금 대통령을 얘기하는 걸로 거의 기정사실처럼 언론에 쫙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인 이종호 씨도 여기서 얘기하는 VIP는 윤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계환 사령관을 얘기하는 것이다. 요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요거를 동아일보가 자세하게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한테 로비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냐? 이게 골프 모임 단톡방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골프 치는데 임성근 사단장을 끌어들여서 이제 골프를 치는 이 모임에서 김건희 변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있고, 해병대 후배가 하나 있고, 해병대 사령관이 있어요. 요 네 명이 이제 골프 치려고 하는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뭐 오래됐잖아요. 며칠 됐잖아요. 이거 나온 지가. 그러니까 이제 용산 대통령이셔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내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종섭 장관 측에서도 이거는 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이거 금시초문이야. 예, 금시초문이야.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종섭도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작년 7월 31일 날 해병대 그 해병 순직 사건 2차 포류를 지시한 국방장관은 그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대통령실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임 사단장을 구명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본인이 또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다. 그리고 해병 1사단장을 빼라는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사라고 하는 것은 민간경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관이 해병 1사단장을 갖다가 경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없다. 그리고 실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없는데 이거는 이번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분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고요. 이첩보를 주시는 신중한 처리를 위한 장관의 판단과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렇게 지금 변호인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화 녹음 파일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런데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VP라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이 사령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번호도 모른다. 그래서 완전히 요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게 부인이 된 것이죠. 예,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요 이제 이 사람이 이종호 씨가 이제 거론이 되는 게, 이 사람이 이제 주가 조작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요. 작년 2월입니다. 자, 그러면서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블랙펄 인베스트가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예, 도이치모터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가 조작 사건, 여기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이름도 오르내리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상당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말하자면 구명 로비를 벌인 것처럼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요 이종호 지금 대표도 뭐라고 했냐면요. 김건희 여사의 관계와 관련해서 김 여사와 연락한 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현재는 번호도 모르고 알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짝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요거는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는 이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오늘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임 도전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요 배지를 보십시오. 요 배지. 참, 요런 게 말이죠. 당 대표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거 배지요. 자, 요 정도 보이면 이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요 배지가 뒤집어져서 달려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게 다른 자료 화면을 하나를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배지가 말이죠. 자, 요걸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 대표를 한 번도 아니고 연임할 수 있냐 이겁니다. 자, 요걸 보시면 더 분명히 나오죠. 자, 요때 태극기. 이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이죠. 오늘 더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고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다. 요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이거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들어서 기자회견 동안에 난리가 났어요. 자, 이재명은요. 지금 취재진들이 태극기를 거꾸로 단 것이 의도가 있느냐 물었더니 좋은 지적 고맙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 감사드린다 하면서 이 태극기 배지를 돌려 달았다고 합니다. 야, 참 이게 이재명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거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자료 화면을 한 2개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요 웃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요거는 기본의 기본 아닙니까? 기본의 기본도 모르는데 무슨 놈은 기본 시리즈 공약을 내고 난리를 쳐요. 이런 무식한 인간이. 자 그래서요 요거 웃는 그 징그러운 모습, 예, 밥맛 떨어지는 이 웃는 모습 얼마나 간교하게 생겼는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게 생겼는지. 자, 요것을 보고요. 요거 이제 기자들이 지적을 하니까 이때 이제 바꿔 달아요. 요 폼 보세요. 바꿔 달고 또 이 기자들한테 웃는 이 가증스러운 모습. 예. 창피한 줄 알아야지. 지금 이게 웃음이 나옵니까? 웃음이 나오냐고요. 요 꼴 한번 보세요. 요 꼴. 요 웃는 꼴 보세요. 아이고, 이 밥맛. 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꼴. 자, 다시 한번요. 자, 요 배지를 삐딱하게 달았으니까 의도가 있느냐? 대한민국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도죠. 사회주의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이거를 그래서 이제 바꿔 단 거예요. 바꿔 달고 나서 이 가증스러운 웃음을 보여줘 보십시오. 기가 막히다. 예, 이런 인간이 그래서 연임을 2번씩이나 해야 된다. 연임을 다시 도전한다. 이거 민주당이 정신 나갔죠. 자,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수원지검이 열물이 잔뜩 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수원지검에서 말이죠, 이화영의 채측근 3명을 무더기로 기소 조치했습니다. 자, 하나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국장, 그 다음에 이화영의 수행비서, 사적 수행비서, 그 다음에는 수행기사, 그러니까 최측근 3명을 갖다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위증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죄가 없다 이렇게 하려고서 위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이화영만 짰겠어요? 다 민주당하고 짜고 이재명하고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증을 한 거겠죠. 왜냐하면 이재명이 뒤에는 항상 위증이 따라다녀요. 지금 위증 재판 이제 곧 나오잖아요. 위증 재판 9월 28일 날 최종적으로 변론하고 10월 하순 아니면 11월 초순에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위증 재판의 판결 예측, 법조에서 나오는 예측과 관련해서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만 항상 나오는 게 우선 재판 지연 전략. 그 다음에 검사 앞에서는 진술 회피. 그리고 법정에 가서는 계속 거짓말. 이거잖아요. 뻔뻔스러워. 난리치는 거. 예,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위증을 시키는 거예요. 위증. 그래야 죄가 없다고 나오니까 거짓말. 위증은 뭐 거짓말하게 시키는 거잖아요. 요게 이재명의 꼼수 재판 전략, 수사 전략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요 수원지검에서 무더기로 기소 조치를 했어요. 이 평화협력국장은요, 작년 2월에서 3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선서까지 했어요. 증인 선서 딱 하고 나서 2019년도 1월 17일 날 선양에서 북측하고 만찬을 가졌잖아요. 그러고서 북측하고 협약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쌍방울 이 기업인 김성태가 참석했고, 그 다음에 안부수가 참석했잖아요. 그런데 요 사람들이 말이죠, 이 김성태인지도 몰랐다. 요런 위증을 받고 있어요. 아니, 김성태인 줄 모르고서 어떻게 가서 같이 밥 먹고 이 협약식에 참석하냐고요. 더군다나 국장이나 됐는데, 국장 정도 되면 밑에 실무자들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야, 오늘 이제 회의는 뭐하고, 오늘 만찬은 뭐고, 협약식에서 내용은 뭐고, 쫙 브리핑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평화협력국장 이거 모른다는 것은 이재명이가 모른다고 오리발 내밀고 거짓말하는 거나 똑같아. 요거 배운 거 어디로 가겠어요? 예. 자, 그리고 요게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법정에서 이 평화협력국장 본인, 그 다음에 이화영, 쌍방울 그룹의 임직원들, 그리고 북한 측 인사와 회의하고 만찬한 거, 이 사진을 제시받고서도 쌍방울 임직원들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위증한 혐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성태하고 비행기 옆자리에 앉아서 날아갈 때, 중국 들어갈 때. 그리고 선양에서도 같은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도 누군지 몰랐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기억이 안 난다는 이재명이랑 똑같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행비서, 사적 수행비서는 뭘로 위증했느냐? 예. 이화영으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계속 사용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이화영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이 없다. 아니, 법인카드 쓴 기록이 있는데 없대. 참, 이게 얼마나 뻔뻔스럽고 내로남불이냐. 그 다음에 쌍방울 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내게 건네줬다. 이렇게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화영은 관계없어. 나는 뭐 정식 직원으로 돼갖고 쌍방울 해서 나한테 사용하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용한 거지 이화영이의 수행비서라고 해서 가짜로다가 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쌍방울그룹부터 직접 법인카드하고 급여를 수행했다. 수수했다. 이렇게 위증했고 쌍방울그룹을 위해서 그런데 한 일은 없다. 아니 봉급받아받고 법가까지 받았는데 쌍방울에서 일을 안 했어? 이게 무슨 작당이에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 모순된 증언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행기사는 또 뭐라고 의중, 허위 증언을 했느냐? 수행기사로 일하는 사실이 아예 없다. 예,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명의 경우에는요, 이화영이가 도와줘가지고 결국은 뭐 먹고 사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생계 유지한 거. 그래서 일종의 경제 부패 카르텔과 마찬가지잖아요. 요것 때문에 범행 동기가 바로 이화영에 대한 의리, 충성, 그리고 경제적인 의중관계, 그에 따른 상호관계, 이것 때문에 전부 위증을 한 걸로 검찰이 보고 있고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검찰은요, 이 세 사람의 경우에는 이화영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면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릇된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았다. 그래서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사법 방해를 자행했다. 그리고 일부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서도 버젓이 위증 범행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비판하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증 등 사법 방해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거짓말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고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위증 사범을 엄단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요것들도 전부 구속해야죠.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무더기 위증 교사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벌써 이제 20분이 다 된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김두관 관계는 제가 별도 방송에서 자세히, 왜냐면 이게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뭐 김두관 또 관심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뭐 이재명이가 다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이재명 여론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김두관 지금 전 의원이 반 이재명 노선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 아니 김두관 지금 나이도 젊은데 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곧 나가 떨어지니까 그거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본인의 당 대표, 다음에 이재명이 떨어지면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또 대선도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브랜드를 갖다가 이렇게 인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이번 거 안 된다는 거고 김두관 이걸 왜 모르겠어요. 예. 자, 이걸로 해서 본 방송 마치고 김두관 내용은 이어지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